의원님 검찰에 계셨잖아요. 조은석 특검과 지금 이제 윤석열 심야 12시 넘어서까지 뭐 읽었다 뭐 하면서 나오는 표정 이런 거 봤는데요. 첫 번째 그 출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하로 출석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싸움을 할 때 결국은 지상으로 출석할 거다 이렇게 사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마 조은석 특검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서 그분의 이제 어떤 그 성향이나 이런 걸 아는데 절대 그걸 물러설 분은 사실 아니어서 아마 버틸 거고 일단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는 과정에서 내가 나갈 테니까 발부하지 말아주세요 했을 때 어떤 그 하는 태도를 보니까 기싸움에서 이미 밀리고 있어서 아마 조은석 특검이 지상으로 오세요 하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과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이 결국 시간 끌기거든요. 생때 써서 시간 그렇죠. 시간 끌기인데 바로바로 조사에 응하고 그 조사가 끝나면 바로 영장이 청구될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끄는 전략으로 나올 것이 저는 이제 진술 거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오히려 진술 거부하면 또 구속영장이 쉽게 더 발부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주니까 아마 그거는 선택하지 않은 것 같고. 그건 제가 농담인데 이거 하고 싶어갖고 안 될 거다. 잘안 묵직거리 좀 이렇게 조금 찌르기만 해도 말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때 토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새벽까지 했던 실제 시간은 조사 시간 5시간인데 한 15시간 이상 들어가 있을 때 특별히 조사된 게 없는 것 같고. 뭐 밥 먹는 시간, 생때 쓰는 그렇죠. 시간 빼면 실제 조사 시간은 얼마 안 되죠. 오히려 읽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쪽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7월 1일 날 지금 다음 조사 일정을 잡았는데 나온다 만다 아직 말이 없습니다. 나와야 될 겁니다. 안 나오면 아마 조은석 특검이 바로 체포영장 청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응해서 나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체포영장이 거나 뭐 아산병원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일 없을까요? 그러면 그래도 체포영장 들고 아마 갈 겁니다. 똑같이. 조은석 특검의 성격상 그래서 그걸 알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출석하리라고 생각되고요. 7월 3일 이후에 출석하겠다는 것은 너무 억지죠. 보통은 조사받고 그 다음날 거의 새벽에 나오더라도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출석을 하라고 합니다. 9시는 좀 심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한 2시쯤 나와라라든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간을 좀 충분히 줬지 않습니까? 하루 쉬도록 해서 줬는데도 못 나오고 7월 3일 이후에 나오겠다고 한 것은 그건 보통의 절차에서는 잘 안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억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오는 장면 보셨죠, 시장님 새벽에? 네. 저는 사실 그때 다른 방송에서 그 시간에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실제 화면으로 봤는데 그래도 가까이서 저는 많이 본 입장에서 이 양반이 완전히 그 긴장하고 쫄았구나라는 걸 느끼는 멘탈이 게 흔들리고 있는 게 본인이 보여요. 자신 있을 때는 이렇게 직접 항상 보거든요. 본인이 자신 있을 때는 근데 계속 이렇게 먼 데를 보고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부터 근데 카니발 딱 타고서는 완전히 그 허공을 바라보는 그 장면이 이거 완전 멘탈 나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뭐 이게 그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강한 자 앞에서 좀 약한 체하고 또 약한 자 앞에서 엄청 강한 체하고 아주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 표정 보면 이렇게 약간 멍한 듯한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를 정확하게 그 응시를 못하는 이런 것은 이미 멘탈이 거의 흔들리고 붕괴된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상당히 좀 수세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이미 보여서 이미 이제 소위 말해 우리 그 싸움으로 따지면 기가 이미 꺾인 게임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보이는 거죠. 어떻게 막아낼 건가만 이제 남은 거지 본인한테. 빨리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 진짜 댓글에 보면 정말 지금 시장님 말씀 같은 그런 댓글이 정말 많거든요. 보면 밥 먹다가도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보고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보기 싫다. 왜 제가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거야? 이런 겁니다.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럴 겁니다. 보통 그런 이제 얘기가 있거든요. 처음에 구치소 들어갈 때 약간 잘 모르고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될 것 같으면 더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조금 약간 더 이렇게 뭐 기고만장이라고 그럴까요? 뭐 표현이 정확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막상 그걸 겪으면 두 번째 들어가면 그게 기억이 나서.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진짜 현실로 내려왔을 거야. 내가 지금 이게 소환되네. 자기도 수사해봤잖아요. 소환되네. 그러면 영장 청구될 거고 난 또 들어갈 것 같네. 이러면
저희 보통 그 어떤 정신을 차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이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보면 공포감이 거의 극에 달해 극에 달해 있죠. 요번에 들어갔다가 바로 구속영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은 그 조사를 받고 보통은 한 번 조사를 받잖아요. 예. 한 번 조사를 받고 영장 청구하고 발부되기까지가 가장 그 극도의 그 어떤 긴장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의도를 해서 더더욱 지금 조사 기간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그 마음의 고통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적 뭐 멘탈이라고 표현하는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일 거다. 그러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첫 번째 그 구속됐을 때는 경호원들이 옆에 있고 사실은 거의 교도관 이런 부분 내부는 잘 모르지만 뭐 경호원들이 있으니까 막상 전화를 하려면 뭐 경호원 거 빌려서라도 하고 뭐 했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저희가 보진 못했어도.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요번에 들어가면 진짜 이제 뭐 거의 일반적이랑 뭐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교도소를 가는 거에 대한 상당한 공포가 첫 번째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 그렇죠. 네. 점점 네. 누군가 네네. 전화해도 안 받아. 네네. 이제 혼자가 되고 있는 이미 지금도 그렇다고 그런 하네요. 상태로 이제 가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목숨까지 바칠 것 같던 사람들이 가서 이제 딴 얘기를 하기 시작해. 네. 그러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이건 무사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공포로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예. 저것까지 까발려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총체적인 불안감. 쟤는 내가 믿었는데 내가 다시 들어가면 쟤들이 변심해서 나를 또 공격에 그렇죠. 처하겠구나. 그 공포가 훨씬 더 커지기 시작했을 네. 겁니다. 지금 이제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신임 그 원내대표가 그 사람 우리 당 떠난 사람이다. 그 우리랑 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아무런 그 쉴드 치는 그게 없거든요. 한남 산성을 쌌을 때랑 하면 지금 180도 제가 볼 때는 김건희도 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건희도 그렇죠. 지금 뭐 그렇게 뭐 이익 공동체로 뭉쳐진 집단인데 예, 저 사람들이 그래 왔죠, 그동안. 이익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산병원에서 쇼라고 깔맞춤처럼 막 휠체어 이렇게 해서 집에 와서는 과일을 먹으면서 아주 평온하게. 네. 근데 화면에서 제가 뭐 정확히 다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때 출석할 때 아무도 안 왔죠. 여기 서울 고검에 이번에 토요일에 출석할 때 그 왔던가요? 소수의 저거 지지자들만 있었고요. 네. 아무도 없었고. 국민의힘 그 전에 근데 체포영장하고 막 이럴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막 40여 관저에 명이- 찾아가고 막 네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만 해도 저는 이제 그걸 봐서 제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확인은 제가 본 것만 지금 한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 눈에는 없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와서 이렇게 얼굴 비추는 거 이런 것 자체도 안 하는구나. 이런 가장 생각, 가까이 뭐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윤상현 의원, 뭐 그렇습니다. 나경원 네. 의원분들 그런 전혀 분들이 다안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잖아요. 최소한 네. 카메라에 비친 거에 없었습니다. 네, 그럼 그때 같은 심정이면 사실 이번에도 와서 응원을 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올바르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국힘도 전당대회를 할 테고 지금 민주당은 이제 한참 축제의 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윤심파리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를 않겠네요. 예상해 보면. 대권 후보 때까지는 그 영향력이 살아 있으니까 네네. 계속 뭐 집에도 찾아가고 윤석열 파리도 하고 이러면서 그 대권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가져갔지만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 상황에서는 계속 그 내란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들이 생산되고 그러면서 정말 나쁜 놈이구나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더 이상 윤석열과 손잡고 윤석열을 지지해서 자기 세력을 끌고 가기는 어려워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미 손절은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정치적인 영역에서 어떻게든 윤석열과 안 엮이려고 하는 것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네. 이제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문제가 된 거죠. 예. 요 댓글에 수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데 뭐 주변 사람들 서정욱 변호사도 언급을 하고 크크크 해서 아마 다 떠나가고 있어서 정말 빛의 속도로 손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그 대선 직후에 만났던 사람들은 황당한 얘기를 해요. 41.15를 얻으니까 졌지만 잘 싸웠다 하고 자기들 그 심리적인 위안을 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선거 때 다녀보면 이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 편을 적극적으로 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저도 좀 놀라웠던 게 이분들이
뭐 누구를 지지한다는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쿠데타는 저거 잘못한 거지. 네. 내란 세력에게 또 나라를 맡길 수는 없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쉽게 이야기하고 그 윤석열의 그런 내란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은 더 그것이 강화됐을 겁니다. 네, 네. 지금 그 우리아님께서 지기현보다 심우정이 더 미워요. 심우정도 영연백에 담아두면 좋겠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공수처에 고발돼 있던 심우정 총장 사건이 이제 특검으로 가더라고요. 네. 특검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 같습니까?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사실상 내란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규정이 네, 네. 돼 있기 때문에 심우정 총장의 그 어떤 그동안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가 돼야 될 거고요. 그게 지금 공수처에는 수사할 역량이 조금 부족하죠. 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지금 쌓여 있고, 근데 그걸 또 내란 특검이 있는 마당이니까 당연히 내란 특검에 옮겨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맞고요. 그 팀이 하나 꾸려져서 정확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내막 그때 당시 어떻게 용산과 연결이 돼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죠. 네, 네. 지금 방송 중에 당 대표에 출마하신 정청래 의원 전화가 와서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양해를 왜냐하면 어제 이제 현장에서 뵈는데 그 인터뷰를 막 정신없이 가셔서 그 저희가 하려고 이제 미리 저기를 했다 못했거든요. 못 그래서 하셨구나.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도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예, 생방송의 묘미군요. 네, 생방송의 묘미로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네. 근데 요번에 이제 특검에서 그 새로운 혐의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업무 방해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그냥 짧은 소견에는 기존의 직위원 재판부에서 하는 거를 계속해서 하면 어떤 구속 추가 구속이나 이런 게 약해질까봐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내란 특검에서 있는 대로 최대한의 어떤 범죄 사실을 뭐 발굴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다 확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직위원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속도로 봐서는 단지 이번에 구속시킨다고 해서 6개월 만에 끝낼 수 있게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재판부를 사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아마 2.5회 정도, 2번이나 3번 정도 이렇게 속도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까지 대비를 해서 그 많은 범죄 사실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렇게 수사를 해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기소를 한다든지 이런 방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에 지금 기소를 위해서 소환한 거 외에도 다른 많은 범죄 사실들이 수사가 될 것이고 지금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모두가 다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이 부분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사실들 지금 그렇습니다. 막 기존에 이제 경찰 단계에서 했던 것들, 그러니까 국수본에서 한 거, 뭐 공수처 한 거 여러 것들이 이제 다 지금 취합돼 있어서 새로운 사실이 많죠, 그죠? 지금 재판 기소된 거 외에도 그렇죠. 이 지금 내란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모든 단계에서 적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다 성립할 수 있거든요. 네네. 각자의 어떤 그 직역을 맡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될 수 있어서 그것만 다 범죄 사실로 하더라도 많은 범죄 사실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거기에 또 따르는 각종 범죄들이 또 달려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